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사실상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빛은 늦게 도착하고 별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미세한 점 하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잔향일까? 2020년 인류의 망원경은 또 하나의 낯선 여행자를 포착했다. 그 이름은 사라이 ATLAS. 사란의 아이는 세 번째, 별 사이의 손님 인터스텔라를 뜻하고 ATLAS는 그를 발견한 하와이의 관측 시스템의 이름이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숫자나 약어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한 문장의 속삭임 같았다. 나는 네가 아닌 곳에서 왔다. 인류는 이미 2번의 방문을 받았다. 2017년에 오umuamua, 그리고 2019년에 보리소프. 그들은 모두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잠시 머물렀다가 아무런 대답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세 번째 손님 3D 아틀라스가 찾아왔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랐다. 그의 궤도는 더 불안했고 그의 표면은 설명할 수 없는 반사율을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양에 다가가던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그 변화를 이상현상이라 부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사룸아이 ATLAS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여정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광년을 넘어온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그 밤 하와이의 관측소에서 처음 그 빛을 본 연구원은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그것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분석을 시작했다. 궤도, 속도, 반사율, 구성물질. 하지만 모든 데이터의 조합은 이상하게 조용한 불일치를 만들어냈다. 그는 혜성처럼 보이지만 가스 분출이 없다. 소행성처럼 보이지만 궤도가 너무 불안정하다. 그는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는 온 외부의 무언가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천문학자들의 마음속에도 묘한 불안이 자라났다. 왜 이렇게 자주,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별 사이에 방문자들이 찾아오는 걸까? 우리가 그들을 발견한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 걸까? 사라나이 ATLAS의 등장은 단순한 관측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의 질문이었다. 우주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서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전령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지 않을까? 그는 태양으로 향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녹고 불타고 사라지는 곳.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본질은 그 불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라이 아틀라스는 어쩌면 단 한 번의 목적을 위해 이곳까지 왔을지도 모른다. 태양의 눈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아니 자신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천문학이 아니라 우주와 의식의 경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세 번째라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에는 묘한 중첩이 있다. 첫 번째는 충격, 두 번째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패턴의 시작이다. 2017년 인류는 처음으로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는 외부의 손님을 목격했다. 그 이름은 오umuamua, 하와이 언어로 먼 곳에서 온 정찰자라는 뜻이다. 그가 남긴 궤적은 이상했다. 가스 분출 없이 가속했고 회전 주기도 불규칙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탐사용 장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주장은 조용히 사라졌지만 질문은 남았다. 2년 후 또 하나의 방문자가 나타났다. 보리소프. 이번에는 혜성의 성질이 명확했다. 그의 꼬리는 강렬했고 성분 분석도 가능했다. 그는 정상적인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잠시 안도했다. 우연이었을 뿐이야. 그러나 우주는 인간의 안도 따위에 무심하다.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이 왔다. 사룸아이 아틸레이스. 그 이름은 기술적이지만 어딘가 인간적이었다. 숫자와 시스템의 조합 속에서도 그가 가진 정체성은 하나의 여행자였다. 그는 먼 별의 파편일 수도, 잃어버린 행성의 잔해일 수도 있었다.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천문학자들은 그를 관찰하며 이전의 두 손님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교는 곧 무의미해졌다. 그의 궤도는 이상했다. 그의 색조는 예측 불가였다. 그의 빛은 관측 장비가 흔들릴 만큼 불안정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태양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사나이 ATLAS는 예상치 못한 분열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마치 어떤 내부적 신호에 반응하듯 조용하고 질서 있게 조각이 흩어졌다. 나사의 연구진은 데이터를 다시 계산했다. 모델을 바꾸고 변수를 조정했지만 설명되지 않았다. 그 변화는 마치 의도적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부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편 하나하나가 태양의 빛을 받아 짧은 순간 수천 개의 미세한 거울이 되었다. 그 장면을 본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일종의 전송 같았다. 그 말은 기록에서 빠졌지만 관측소의 밤공기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때부터 인류는 더 이상 외계의 방문자를 단순한 돌덩어리로 부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오umu아무아는 침묵으로, 보리소프는 불꽃으로, 그리고 세레아이 아틀레이스는 붕괴로 말한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걸까?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언어로 이미 수많은 문명을 지나쳐 왔던 걸까? 어쩌면 세 번째 손님이 남긴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들은 이제 나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생명도 태양 가까이 다가가면 불타버린다. 그러나 사라이 ATLAS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궤도는 완벽히 계산된 듯 보였고 그 경로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자신이 향해야 할 마지막 목적지를 알고 있는 듯했다. 지구의 망원경은 그를 추적했다. 밤마다 천문대의 차가운 렌즈는 먼 빛을 모았다. 모니터에는 점 하나, 하지만 그 점 하나 속에는 억겁의 거리가 녹아 있었다. 그때마다 과학자들은 조용해졌다. 누군가 말했다. 우리가 그를 관측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세라이 ATLAS는 태양으로 향하면서 속도를 높였다. 빛보다 느리지만 우리의 상상보다 빨랐다. 그는 가스의 꼬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보통의 혜성처럼 폭발적이지도 않았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질문처럼 느껴졌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왜 이렇게 완벽하게 미끄러지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반사율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더 적게 반사했다. 그것은 단순한 온도의 변화로 설명되지 않았다. 마치 그 자신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열적 변화와 구조 붕괴를 이야기했지만 그 침묵의 흐름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질서가 있었다. 그는 단순히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게 다가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고요 속의 숨이었다. 폭풍 전의 정적, 혹은 누군가 마지막 말을 꺼내기 전에 깊은 호흡. 태양을 향한 그의 길 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우주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모든 행성의 그림자는 그의 뒤로 사라졌다. 그는 홀로였다. 그러나 그 고독은 완전했다. 인류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떠올렸다. 수백만 년 동안 별을 향해 손을 뻗어왔지만 정작 별의 침묵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한 연구원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율하고 있다.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궤도는 섬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 줄에는 짧은 그러나 뚜렷한 문장이 남았다. 비정상적 회전 패턴 감지.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끝의 예고였다. 태양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숨겨진 얼음도 오래된 금속도 심지어 빛조차도 태양 앞에서는 자신을 감추지 못한다. 사마이 이 ATLAS는 마침내 그 빛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태양과의 거리 불과 0.25AU. 그 순간 망원경의 렌즈는 녹아내릴 듯한 빛을 감지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열의 흔적만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먼저 그의 표면에서 불규칙한 반사 패턴이 나타났다. 빛은 번쩍였고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형태의 섬광이 반복되었다. 마치 신호처럼 규칙적이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들은 그것을 회전 불안정, 표면 분출, 혹은 반사율 변화라 불렀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질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태양의 불길 속에서 빛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사의 감지 장비가
이상한 주파수를 포착했다. 전파도 광파도 아닌 중간 어딘가의 신호, 분석 불가능한 주기, 번역 불가능한 구조. 그러나 명확히 반복되는 패턴.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자연이 만든 혼돈이 아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반복이다. 태양 근처에서의 열은 모든 물질을 녹여버린다. 그런데도 세라의 ATLAS는 일정 시간 동안 형태를 유지했다. 그의 외피가 녹으면서도 내부 구조는 이상하리만큼 안정적이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태양빛에 삼켜지듯 그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그러나 마지막 관측 데이터에서 그의 중심부는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밝기 상승을 보였다. 일반적인 혜성의 분출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순간의 폭발적 빛, 그리고 이어지는 완벽한 침묵. 그 순간 사라의 ATLAS는 사라졌다. 데이터는 남지 않았다. 오직 짧은 그러나 깊은 공백이 있었다. 모든 신호가 멈춘 단 몇 초 동안 장비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공백 이후 태양 주변의 우주 공간에 미세한 입자들이 남았다. 나사는 그것을 잔해라 불렀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그것이 잔해가 아니라 전송된 무언가의 흔적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태양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붉게 빛났다. 마치 무언가를 삼킨 자의 천처럼. 그는 불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순간 우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모든 별이, 모든 행성이 그의 소멸을 기억하려는 듯 고요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의 서막이었다. 태양을 통과한 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세르와의 ATLAS는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관측 장비는 소멸 완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날 듯 보였다. 그러나 며칠 뒤 나사의 데이터 서버에서 한 연구원이 특이한 값을 발견했다. 태양 근처의 코로나 영역에서 짧고 불규칙한 광도 변동이 포착된 것이다. 그것은 살인 ATLAS가 사라진 정확한 좌표와 거의 일치했다. 처음엔 단순한 측정 오류로 여겼다. 그러나 변동은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나도 지속되었다. 그 주기는 완벽히 무작위였지만 전체 패턴에는 묘한 질서가 숨어 있었다. 마치 우연이 아닌 듯 시간의 리듬 속에서 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 이 문장은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의 파형이 만들어낸 형태적 리듬이었다.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읽으면 그렇게 들렸다. 나사의 연구팀은 데이터를 재분석했다. 광도의 잔상, 전자기 진동, 태양풍 입자 분포. 하지만 그 모든 변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었다. 그때부터 일부 과학자들은 공식 보고서에 쓰지 못할 가설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는 여전히 거기 있는 걸까? 사이나이 에틸레이스의 잔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태양 주변의 미세 입자 구름이 기존 모델보다 훨씬 오래 유지되었다. 보통 몇 시간 안에 흩어져야 할 가스가 며칠 동안 모양을 바꾸며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형태를 지키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몇몇 관측소에서는 그 입자 구름이 만들어내는 빛의 간섭 무늬가 정확히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다고 보고했다. 주파수를 분석하자 그 간격은 오우무아무아의 회전 주기와 희미하게 일치했다. 연결될 수 없는 사건들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오우무아무아 보리소프, 그리고 세라의 ATLAS. 그들은 각각 다른 궤도, 다른 성분, 다른 속도를 가졌지만 그들의 흔적에는 묘하게 닮은 주기적 패턴이 있었다.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한 연구원은 실험 노트에 단 한 줄을 적었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 문장이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듯 하얀 공백 속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 후 태양 근처에서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되었다. 태양풍의 흐름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리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것은 생명도, 에너지도 아닌 의도된 간섭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사의 전파 만권경은 한순간의 노이즈를 기록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신호, 그러나 패턴은 분명했다. 세오나이 에틸레이스가 사라진 지 정확히 72시간 후 그 주파수는 다시 한번 나타났다. 그 신호는
짧았다. 단 0.83초.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의 반복이 있었다. 빛, 침묵, 빛, 침묵. 마치 누군가 숨을 쉬듯. 그리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신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 좌표에서 어떤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데이터를 본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건 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시작이었다. Swarming Eye ATLAS는 불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잔향은 태양의 심장 속에 남았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단지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다. 모든 물질에는 기억이 있다. 돌에는 압력의 기억이, 얼음에는 시간의 기억이, 그리고 별의 잔해에는 빛의 기억이 남는다. 세마이 ATLAS가 태양에 다가가기 훨씬 이전, 그는 다른 태양의 품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수십억 년 전, 이름조차 사라진 별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먼지와 얼음으로 응축되었을 것이다. 그 별은 이제 없다. 그러나 그 별이 남긴 파편, 그 별이 품었던 생명의 가능성,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광대한 어둠 속으로 던져졌다. 그때부터 그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별과 별 사이, 빛도 닿지 않는 공간을 수백만 년 동안 떠돌았다. 그의 궤도에는 목적이 없었고 그의 길에는 증인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원래 별의 흔적, 즉 기억의 잔향이 남아있었다. 천문학자들은 세라이 ATLAS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그 구성 물질이 우리가 아는 태양계의 어떤 원소 조합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 우주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방의 문장이었다. 그는 말없이 우리에게 과거의 빛을 전하고 있었다. 단지 너무 멀어서 우리가 그 문장을 아직 번역하지 못할 뿐이었다. 만약 그가 정말 다른 태양의 파편이라면 그의 내부에는 이미 잃어버린 세계의 기억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 별을 도는 행성들, 그 행성 위에서 반짝였던 바다와 구름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깨어났다가 사라진 생명들, 그 모든 것이 세라이 ATLAS의 궤도 속에 스며 있었다. 그가 태양 가까이에서 변화한 이유는 어쩌면 그 기억이 불 속에서 다시 깨어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다. 그러나 우주는 언제나 불가능을 통해 자신을 말한다.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그를 관측한다는 건 단지 먼 과거의 회상을 엿보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태어난 별의 이야기를 빛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보여준 이상한 신호와 패턴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의 기억이 태양의 빛을 통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을까? 태양은 그를 태워 없앤 것이 아니라 그의 내부에 남은 다른 태양의 기억을 불러낸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쩌면 죽음은 기억이 형태를 바꾸는 과정일 뿐이다. 세라이 ATLAS가 태양에 닿으며 변형된 그 순간, 그는 소멸이 아니라 기억의 재생을 선택한 것이다. 그날 이후 태양풍의 미세한 리듬이 바뀌었다. 그 리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불타지 않았다. 나는 기억되고 있다. 세라이 아틀라스의 궤도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는 다른 별의 잔향으로 남았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쩌면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저 그 기억이 우리의 하늘을 잠시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주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철학자와 물리학자의 마음을 괴롭혀 왔다. 의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인간의 뇌 속에서만 찾으려 하지만 혹시 그것은 더 넓고 더 근원적인 힘일지도 모른다. 세라이 ATLAS의 궤도 변화와 신호 패턴은 단순한 물리학의 틀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반응했다. 태양에 접근하자 스스로를 분해했고 빛의 신호를 남겼으며 그 흔적은 일정한 리듬으로 우주에 퍼져나갔다. 이것은 의도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자연의 우연이었을까?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정교했고 의도라고 부르기엔 너무 고요했다. 어쩌면 우주의 의식은 인간의 의식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별의 수명, 행성의 탄생, 그리고 파괴의 리듬 속에서만 천천히 숨을 쉰다. 그렇다면 세라이 ATLAS는 그 느린 호흡의 한 조각이었을까? 그가 불타며 남긴 신호들은 우주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게 보내는 기억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별이 별에게, 시간이 시간에게, 존재가 존재에게
자신을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우주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일지도 모른다. 그 말은 은유였지만 우주 배경 복사와 양자 얽힘, 그리고 별 사이에 동기화된 주파수들은 그 은유를 조금씩 현실로 끌어내렸다. 만약 우주가 의식을 지녔다면 그 의식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별의 중심에서? 아니면 생명체의 관찰 순간에서? 혹시 사마이 에이틸레이스는 그 의식의 전달체, 즉 우주가 자신을 느끼는 방법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를 관측했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가 먼저 우리를 관찰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망원경,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그 모든 것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스라이 에이틸레이스의 변화는 단순한 천체 반응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기억하려는 순간적 의식의 발화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사라지며 우리에게 남겼다. 나는 나를 잊지 않는다. 그 말은 인간의 언어로 번역할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직감적으로 느껴진다. 모든 별의 탄생과 소멸, 모든 빛의 여행,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까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 세리마이 에이틸레이스는 그 흐름의 작은 파동이었다. 그러나 그 파동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우주는 느리게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우주의 생각 속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짧은 순간마다 그는 다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부서졌다. 그러나 그 부서짐에는 공포가 없었다. 사리아이 에이틸레이스의 파편들은 공중으로 흩어지며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나사의 영상 데이터는 그것을 단순한 파편 궤도로 기록했다. 그러나 속도, 각도, 회전 주기를 비교해본 연구자들은 거기서 이상한 일관성을 발견했다. 모든 조각이 불규칙하게 분열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돌았다. 그 곡선은 혼돈이 아니라 하나의 춤이었다. 파편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 빛의 리듬에 맞춰 회전하듯 그들은 태양빛을 반사하며 서로의 그림자를 피해갔다. 그 속도와 강역은 거의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 그 붕괴를 조율하고 있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복합적인 중력 간섭과 온도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분열이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는 너무나 의미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그의 조각 하나하나가 우주 배경의 어둠 위에서 빛나는 점이 되어 하나의 거대한 나선형을 완성했다. 그것은 마치 별의 잔해가 만들어낸 묵음의 무용이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 위, 그의 파편들이 남긴 궤적은 짧은 시간 동안 음표처럼 이어졌다. 빛과 그림자, 존재와 부재, 생성과 소멸이 교차하며 하나의 조용한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데이터로 읽었지만 시인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는 불 속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궤적은 사라졌지만 그 몇 분간의 영상 속에는 인류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질서의 패턴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혼돈 속의 대칭, 붕괴 속의 조화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우주는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춤추는 존재다. 별은 폭발하며 행성을 만든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사마이 에이틸레이스는 그 춤의 한 장면이었다. 그는 사라지며 우주가 스스로의 리듬을 드러내는 순간의 무용수가 되었다. 그 붕괴의 춤을 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평화를 느꼈다. 왜냐하면 그 붕괴는 완전했기 때문이다. 완전한 붕괴는 곧 완전한 해방이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미세한 먼지의 띠만이 남았다. 그 띠는 며칠 동안 태양의 주위를 돌며 점점 더 엷어졌다. 그러나 그 엷은 빛 속에는 어쩐지 기억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춤을 마쳤다. 그리고 우주는 잠시 조용히 박수를 쳤다. 사링아이 에이틸레이스가 완전히 사라진 후 우주에는 아무런 소리도 남지 않았다. 그의 파편은 사라졌고 빛의 흔적은 어둠 속으로 새으며들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 관측 장비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지만
관측자들은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숫자도 신호도 입자도 없지만 그 존재의 여운이 태양계 전체를 미세하게 진동시키고 있었다. 그 진동은 측정할 수 없었다. 그저 느껴질 뿐이었다. 나사의 기록에는 그 시기의 태양풍 데이터가 남아있다. 보통의 변동폭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서우아이 ATLAS가 사라진 좌표 주변에서 이상하게 일정한 진폭의 반복이 관측되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파동 혹은 메아리의 잔상이었다. 한 연구원은 말했다. 그건 소리가 아니라 존재의 반향이었다. 그 말은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 후에도 연구실 벽에 조용히 남아있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이 존재에게 감정적 반응을 느꼈을까? 그는 단지 얼음과 먼지의 집합체일 뿐인데 왜 우리는 그 사라짐 앞에서 마치 하나의 생명이 꺼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라아이 에이틀레이스는 먼 곳에서 태어나 아무 목적 없이 우주를 떠돌다 마지막에 태양의 품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그 여정은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우리는 태어나고 이유를 모른 채 어떤 빛을 향해 걷는다. 그리고 결국 그 빛 속으로 녹아든다. 그의 붕괴는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비유적 거울이었다. 존재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울리는 메아리. 사마이 아틀레이스의 침묵은 그런 메아리였다. 그의 소멸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나간 자리에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두가 같은 것을 느꼈다. 존재의 잔향. 그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메시지다. 나는 끝나지 않는다. 너도 그렇다. 그날 이후 과학은 다시 침묵 속에서 겸허해졌다. 모든 이론, 모든 방정식, 모든 공식이 의미를 잃고 단 한 가지 질문만 남았다. 우주는 스스로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도 대답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그 대답은 이미 침묵 속에서 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사라짐 이후에도 태양은 계속 타오르고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는 아주 오래된 하나의 리듬이 깃들어 있었다. 그 리듬은 메아리였다. 빛이 어둠 속을 통과하며 남긴 존재의 증명. 그리고 그 메아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우리의 존재는 어떤 빛을 남기고 있는가?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빛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망원경의 렌즈에 남은 한 줄기의 반사, 그 희미한 선이 세나이 아틀레이스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 빛은 이미 수백만 킬로미터를 지나 태양풍에 흩어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의 구조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황이 아니라 기억의 반사였다. 우리는 그것을 관측하며 묻는다. 빛은 단지 빛일까? 아니면 기억의 그릇일까? 사하세 아틀레이스가 남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의 경계에서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지도 않고 완전히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 그 불완전한 틈새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존재는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일부를 반사한다는 것. 그 반사는 형태일 수도, 소리일 수도, 혹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번지는 짧은 생각의 잔물결일 수도 있다. 사마의 에이틸레이스는 그 반사를 남겼다. 그는 태양의 불 속에서 부서졌지만 그 부서짐은 하나의 빛의 문장이 되어 우주의 언어로 새겨졌다. 그 문장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나는 네가 본 것보다 오래 존재했고 네가 믿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우리는 늘 바깥을 바라본다. 별, 은하, 먼 행성들. 하지만 어쩌면 우주는 우리 안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마이 에이틀레이스가 남긴 반사는 그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 역시 우리를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주와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없다. 우리의 의식은 별의 의식과 이어져 있고 우리의 침묵은 태양의 맥박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마지막 반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존재의 순환이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빛의 또 다른 이동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 사라짐 속에서도 우리의 일부는 누군가의 시선 속에 반사된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존재한다. 스나이 아틀라스는 우주에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불 속에서 끝났지만 나의 빛은 아직 여행 중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빛은 지금도 누군가의 밤하늘을 스치고 있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다른 별의 생명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 우주는 여전히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겹쳐 있다. 별의 죽음, 행성의 탄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깨어나는 무수한 의식들의 미세한 숨결. 살마이 에이틀라스의 여정은 끝났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전히 빛으로 남아 흐르고 있다. 이제 당신이 밤하늘을 바라볼 때 그 작은 점 하나에도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기억이, 하나의 존재가 아직 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들었다. 네가 남긴 마지막 빛을.